여기 회사 대표 로이어 제조 최태식 그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내 돈 받아낼 겁니다. 저희 로아 제조는 로이어 제조 회사랑 별개법인입니다. 왜 로이어 제조 채권을 우리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겁니까? 어이 김 사장님, 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바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대표가 바빠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뵙자고 한 건 저희가 지금 신상품 하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요? 한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최 사장님이랑 오래 보기도 해서 그동안 사업 자금을 빌려드리긴 했는데 아직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다 안 갚으셨잖아요. 김 사장님이 큰 도움 주시는 거 알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 이자는 제가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요. 이번 신제품만 대박 터지면 일시상환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김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제품이라. 야, 해운대 큰 손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2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2달 뒤에 꼭 대금 지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나? 이게 또 뭔 소리고? 대출금 상한 독촉하고 지금 거래처 여기저기서 대금 지급하라고. 압박이 형님. 많이 들어오네요. 진짜 이러다가 회사 폭삭 망하겠습니다. 신상품만 안 망했어도. 어쩝니까? 지금 회사 채무가 8억이 넘습니다. 8억이. 이대로 빚더미에 나 앉을 수는 없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새 출발하면 되지. 아니, 빛이 이래 많은데 새 출발이라니요. 다 생각이 있다. 정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라. 와, 무슨 일인데? 내 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 무슨 부탁? 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이름? 그 자세한 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알겠다. 여기도 뭐 이름을 빌려주나요? 불안합니다. 최 사장, 요즘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내 돈 언제 갚을 수 있어요? 벌써 몇 달째 이자도 안 들어오던데. 몇 달만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그 회의 들어가 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이어 제조 회사는 폐업을 했고 저는 로이어 제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소했지만 회사가 무자력 상태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폐업시켰네요. 최 사장 그 인간은 잠적하고 성소했는데도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골치 아파 죽겠어요. 뭐? 사업 설명회에서 최 사장을 봤다고요? 로아 제조? 일단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대표 이름이 오정수. 근데 주소가 본사 주소가 로이어 제조랑 똑같은데?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최태식 사장이 다른 회사를 차린 걸 알게 됐습니다. 야, 최태식 사장 어딨어요? 최태식 사장이라니요. 로아 제조는 제가 대표입니다. 다 알고 왔어요. 이 회사 대표 로이어 제조 최태식 그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내 돈 받아낼 겁니다. 저희 로아 제조랑 로이어 제조는 별개법인입니다. 왜 로이어 제조 채권을 우리 회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까?
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김경숙 씨 상황이 많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경숙 씨가 로이어 제조업체에 빌려준 돈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네. 빨리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김경숙 씨는 로이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태식 씨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로이어 제조업체의 재무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태식 씨는 자신의 지인인 오정수 씨를 대표로 내세워 로아 제조업체를 새로 설립하는데요.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로아 제조업체는 사실상 로이어 제조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씨가 대표로 있던 로이어 제조업체는 채무 초과에 빠지게 됐고 결국 폐업을 했는데요.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김경숙 씨는 로이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이어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숙 씨는 최태식 씨가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로아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로아 제조업체는 로이어 제조업체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지금 최태식 씨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경숙 씨는 로아 제조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서경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김경숙 씨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짚어보기 전에 법적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법인은 법인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데요. 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입니다. 단지 태어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자연인과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을 법인격이라고 하고 네. 각 법인격별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각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고 로이어 업체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인 로아 업체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로이어 업체의 채무를 로아 업체가 연대 보증을 해서 함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또는 로이어 업체와 공동 불법 행위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 로아 업체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일반적인 원칙이 너무 가혹하네요. 분명히 최태식 씨가 로이어 업체를 폐업하고 네. 로아 업체를 설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해가지고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김경숙 씨 입장은 난처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네, 채권자인 김경숙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의도적으로 채무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의 예외가 돼서 새로 차린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이게 뭐 법인이 아니다,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이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법인과 같은 인격으로 인정하여 법률 관계를 해결하려는 법 원리입니다. 자,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적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법인격 부인론은 영미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에서 발전된 이론이고 이에 관해서 법률상 명시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해 적용 요건이 정립되어 왔는데요.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이용한 경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사실 유형은 다양하지만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회사가 도산한 때 채권자가 배후의 대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는 도산 상태에 이른 기존 회사의 경영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도산한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 회사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 회사는 다르지만 최태식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로아 업체를 만든 것 같거든요. 이거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존 회사인 로이어 업체와 신설 회사인 로어 업체의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두 업체의 본점 소재지도 동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어 업체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최태식 씨와 그 친형이 포함돼서 로어 업체의 발행 주식 절반 이상을 인수했고요. 또 최태식 씨의 동생은 감사로 재직하는 등 로이어 업체의 임직원 전부가 일정 기간 로어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로어 업체를 대표해서 최태식 씨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로이어 업체의 주요 거래처들이 로어 업체로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야, 그 정도면 최태식 씨가 채무를 면탈, 그러니까 피하려고 로이 업체를 폐업하고 로아 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최태식 씨는 로이어 업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에 있는 로이어 업체를 고의로 폐업하고 로아 업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죄질이 좀 나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최태식 씨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를 그럼 김경숙 씨가 증명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설명드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최태식 씨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채권자인 김경숙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김경숙 씨는 로이어 업체가 아닌 로아 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김경숙 씨는 이미 로이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나 로이어 업체가 자력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아 업체를 상대로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로아 업체를 설립한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돼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실제로도 이렇게 돈을 안 갚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실제로도 기존 회사의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각종 조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법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과 개인 간의 법인격이 구분되는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폐업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이런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면 승소 확률이 전반적인 사건에 어떤 확률로 지금 승소가 나옵니까? 네,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한 후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법인의 배우자가 법적 제재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네. 승소 확률을 말씀을 안 해주시네. 승소 확률이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 때나 다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외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경숙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씨, 로이어 업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낙담하셨을 텐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로아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빌려주신 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